민주당은 지금 면책 특권을 악용해서 이런 정말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직 사퇴할 정도의 사항이다. 가짜뉴스 생산 공장의 기지가 법사위로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의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규탄해야 된다 생각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 진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관련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그리고 민주당 전당 해산까지 요구한 상황. 민주당은 사법부 불신 문제에 재차 방점을 찍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사업 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초 제보는 유튜버가 아닌 국회의원이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희대와 한덕수 두 사람의 만남 제보,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의혹으로만 남게 되는 걸까요? 네, 연일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지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바로 보여주시죠. 네, 보면 지난 5월 10일에요.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에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실제 만난 그 녹취가 아니라 자기가 들었다라는 어떤 인물의 목소리인 것으로 들리는 녹취가 공개된 것이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당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9월 16일 며칠 전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이번에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제보가 있다,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라고 운을 띄우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9월 17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거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압박이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했고요. 열린공감TV 이 유튜브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설이다라고 하면서 5월에 있었던 자신들이 방송했던 그 녹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설이다, 설 수준이다, 의혹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상수 의원님, 서영교 의원은 이거 AI는 아니라고 확신한다라고 오늘 또 발언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이 사안 지금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녹취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래 유튜브 프로그램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AI라는 걸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놨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써놨으면은 의원실에서 이것을 국회에서 발표를 할 정도라면 그 정도의 팩트 체크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의혹 제기 방식도 굉장히 과거 그 청담동 술자리의 방식과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죠. 뭐뭐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인데 이게 과거 보면은 그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된 것도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거를 전해 들었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청담동 술자리를 떠올리게 했는데 심지어 그 음성이 저는 사실 그때 그 또 이 내부에서 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페북을 통해서인가 자기 목소리로 그렇게 녹취를 과거했다라는 그런 폭로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목소리인가 했더니 AI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의원실에서 발표를 할 정도였다면 이런 부분 작게 표기도 돼 있었다고 하니 팩트체크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다. 그것 없이 이런 식으로 발표가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계속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게 오늘 또 조선일보 보도 보면 예전에 열린공감TV에 함께했던 다른 멤버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게 열린공감TV 운영자 중 한 명이 녹음하고 음성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뭐 이런 추정도 있어서 이게 정말 AI로 기계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당사자, 그 목격자라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방송 운영진이 녹음한 것인지 뭐 아직까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AI 진위 논란까지 퍼졌는지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글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도 서영교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을 고발한다고 하고
또 이미 시민사회단체인가요? 그런 쪽에서도 두 분에 대해서 고발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는 사법당국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는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AI냐 아니면 누군가의 변조된 목소리냐 이것은 저는 사실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보자가 내용이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보자의 목소리를 변조하는 방식은 늘상 있어 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오늘 서영교 의원도 얘기를 하십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첫 번째 이것이 이 녹취만 가지고 본인이 확신한 것이 아니다. 최초에 그 본인에게 제보한 사람은 국회의원이었고 이재명 당시 후보 대표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 정황이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 녹취를 틀은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이 네 분이 만났는지 또는 이 네 분과 다른 결에서 또 다른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어떤 만남 자리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문제 특히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당국에 의해서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녹취록이 공개됐던 5월 14일 국회 법사위 상황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나도 그 이야기를 결혼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덕수와 목적 예민이만 점심을 먹었다.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예, 조윤선 변호사님. 어제 서영교 의원이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처음에 이걸 공개했다는 그 열린공간TV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도가 아닌 썰을 말한 것 이렇게 밝히면서 조금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면 가장 좋았겠죠.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면책특권을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각종 제보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한 그런 면책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살펴보게 되면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 조금 더 정치하게 그런 증거들을 살펴봤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었고 관련된 제보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법원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소 지금 검증 과정에서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께서요. 민주당 지지층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지적 능력과 성실성과 양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저 녹음 파일 아까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가장 빠른 날짜가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이 올라오면이라고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3월 28일에 이미 사건이 올라왔어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3월 28일에 올라와서 가장 빠른 날짜인 4월 7일에도 이미 올라온 지가 1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올라오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아니 공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걸 보면 최소한의 앞뒤를 맞춰보고 검증을 해야죠. 그런 것도 안 하고
면책특권의 장막 뒤에 숨어서 덥석 내놓았다가 저렇게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혼자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를 흔들려다가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도 아마 내심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저런 제보라고 주장하는 것에 장소가 특정이 돼 있습니까? 시점이 특정이 됩니까? 당사자들 중에 누가 하나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녹취의 주인공이 누군지가 나왔습니까? 심지어 AI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최소한의 지성을 발휘해서 자당의 지지층을 자랑스럽게 좀 만들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 의원께 이거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걸로 이제 민주당 공세를 펴붓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고요. 이 사안 자체가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이와 같이 그 허황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면책특권의 그 숲에 숨을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이미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예. 그런 법안을 본인이 발의를 해놓고 이와 같이 정확한 팩트 체크도 되어 있지 않은 그것이 AI 음성인지 아니면 녹취를 2번 한 건지 심지어 그 유튜브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은 보도가 아니고 의혹에 불과한 것입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문제는 서영교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전체가 당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점들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위헌정당 해산 사유까지는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요건에 주장은 정치적으로 주장은 할 수는 있죠. 예. 예, 정치적으로 주장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의혹을 거론한 사람에 대한 책임론이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당사자들이 지금 일제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해명들을 서로 듣고서 예. 다 수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 사법 영역에다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최초 거론하신 분이 설명해야 된다. 최초 거론하신 분이라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일단 뭐 그 열린공감 TV를 얘기하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열린공감 TV의 유튜브니까 거기에서 최초로 거론을 했든 말든 지금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특히 법사위 차원에서 최초로 거론하신 부분은 어쨌든 서영교 의원이시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서영교 의원 다른 걸 가지고 있지 않다. 서영교 의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이제 서영교 의원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서영교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또 제보가 있었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입장을 좀 내실 필요가 있겠다. 다만 지금 이제 면책특권을 악용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 중에는 본인이 받은 여러 가지의 의혹 제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 상임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겁니다. 다만 그 확인을 위해서 폭로성 제보를 폭로를 하기 전에는 그 제보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검증해보고 팩트체크를 해볼 의무는 있습니다만 예. 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아무리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더 진도를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질문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면책특권을 악용했다라고까지 비판할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 나아간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하고 다름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상수 의원께 이거 여쭤볼게요. 어쨌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권영세 의원, 권성동 의원까지 이 사안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수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애초 그 신빙성 자체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녹취 하나를 가지고 수사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존재를 입증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책임이나 이런 것들, 민사 책임에 있어서 존재를 입증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수사를 받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소한 뭔가 객관적인 근거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를 AI로 만들었는지 본인이 녹취했는지 모르는 녹취 파일 하나 틀어놓고는 부존재를 입증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 이러한 모습은 민주당이 한 제3야당 정도 되는 야당이면은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 여당이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법부나 이런 데에 대해서 사법 독립을 지금 침해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당이 되신 지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정말 제1야당 같지도 않은 이러한 모습은 이제는 좀 지양하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조현삼 위원께는 이렇게 여쭙게요. 지금 내란 특검은 지난 수요일에 이 사안 관련해서 수사 착수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특검이 수사할 가능성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저는 녹취 파일과 무관하게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각종 혐의가 불거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녹취 파일만을 가지고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물적 증거가 나온다면, 진술이 나온다면 저는 다른 사안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사는 개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특검이 이제 본질의 수사를 하다가 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인지가 된다면 또는 그 안에 포함된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특검법에 보면은 이른바 내란이나 외환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인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가 지난 6월 하순에 특검팀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공수처는 법률에 적힌 문헌을 볼 줄 몰라서 이첩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도 수사를 못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이첩을 했어요. 사실은 고발 대상이 대법원장이고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서 만약에 수사가 가능하다면 공수처로서는 수사에 성공했을 때 굉장히 공적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를 쉽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 점만 놓고 봐도 법조인들이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사건화가 안 되는 사건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건이 3월 28일에 이미 올라가서 10일이나 됐는데 4월 7일에 대법원장이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게다가 그걸 누가 녹음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당사자들도 모두 부인하고 최소한의 장소적 근거도 없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사건 때는요. 그나마 청담동이라고 하는 장소적 경계라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오늘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때 또 서부지법 폭동 때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이럴 때는 별다른 코멘트를 안 하다가 자신의 사안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불신을 그러면 왜 누가 만들어 왔는가라고 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갖다가 지난 그 5월 1일 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을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급하게 어떤 전원 합의체로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파기환송을 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지기현 재판부가 지난 3월 달에 정말 난생 처음 보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을 취소시킨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것이 사법 신뢰를 붕괴시키는데 가장 큰 책임을 졌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의 이런 의혹이 단순하게 의혹에 지나지 않고 해명이 돼도 해명이 된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이것은 오로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짧게만 제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12월 4일 아침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절차를 지키는데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당시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서 늦게나마 계엄이 해제돼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도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입장을 내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매우 단호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급심의 판단에 대해서 내심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개입하는 순간 민주당이 2018년에 말했던 이른바 사법농단이 되는 것이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입장문을 내긴 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 차원에서 입장이 나오는 게 있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